June 11th, 2021, Friday. Friday, June 11th, 2021. 읽기혁명 시간에 오늘 하버드생 조우석과 함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4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챕터 4가 아니라 5네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마음이 원하는 길이란 꿈을 향해 가는 길일 거야.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낸 사람은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거든. 마음이 원하는 길이란 꿈을 향해 가는 길일 거야.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낸 사람은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거든. 굿모닝. 즐거운 독서하시고 30분에 독후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자. 오늘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다. 형이 오기로 한 날이었다. 이번에는 내 방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자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잔뜩 호들갑을 떠셨다. 형이 우리 집에 온다고? 어머나, 그럼 점심 대접을 해야겠구나. 가만히 있자. 뭘 탈이지? 잘 먹는 음식이 뭔지 그 집 어머니한테 슬쩍 물어봐야겠네. 그러고는 사흘 전부터 집안 대청소를 시작하더니 나한테도 오만 가지 잔소리를 꺼붓기 시작했다. 얘, 방은 다 치웠니? 창문도 깔끔하게 닦아놓으렴. 세상에, 책상 꼴이 이게 뭐야. 쯧쯧, 형이 흉보겠다. 침대 위도 정리해야지. 방문을 열면 당장 여기부터 보이잖니. 어휴, 서랍 좀 봐. 이렇게 정신없이 두지 말고 물건을 좀 보기 좋게 넣어봐. 수업을 하려면 바닥에 상을 놓아야겠네. 어쩌나 제대로 된 방석이 없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오셨을 때에도 이 정도 야단법석은 아니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간섭에 나중엔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집에서 수업하기 힘들다고 말할걸. 그럼 이렇게까지 시달리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5분에 한 번씩은 방문을 열어젖힌 덕분에 지저분한 내 방은 사람 사는 곳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딱 한 군데. 책장만은 예외였지만 말이다. 아이 참, 이걸 어디다 두지? 아직도 책장의 옆에는 갈 곳을 찾지 못한 책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나는 바닥에 있던 책들을 하나를 안고 책장을 비웃거렸다. 한마디 알록달록한 문제집이 상고서와 함께 자리를 빽빽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것들을 사들이는 내 습관 때문이었다. 한참 고민하다 시계를 보니 이제 곧 형이 올 시간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빈 공간 아무데나 책을 쑤셔넣고 책장 정리를 마무리했다. 몸에 묻은 먼지를 털며 방을 한번 둘러보고 있을 때 책장 옆에 걸린 메모판이 문득 눈에 띄었다. 첫 번째 수업을 한 뒤 형의 침대 옆에 있던 그림을 흉내내어 달아놓은 것이었다. 괜히 무한하네. 그냥 떼어버릴까? 근데 떼고 나면 어디에 두지?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다. 곧바로 엄마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형 왔다. 어서 나와라. 빨리. 나는 아쉬운 눈길을 메모판에 던지며 뒷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활짝 열린 현관문 사이로 계단을 오르는 형이 보였다. 잠시 후 형이 활짝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형은 예의 바르게 꾸벅 인사한 뒤 들고 있던 바구니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고구마예요. 저희 외삼촌이 근교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어머니께서 한번 맛보시래요. 어머, 고마워요. 나중에 뵈면 꼭 인사드려야겠네. 자, 어서 들어와요. 선물까지 챙겨온 마음 씀씀이에 엄마는 흠뻑 감동하신 모양이었다. 점심을 먹는 내내 형한테 이것저것 권하는 엄마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아, 여기가 내 방이구나. 드디어 우리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형이 미소 지으며 나에게 말했다.
엄마가 5사람은 두 끼 먹을 만큼 점심을 푸짐하게 차려낸 데다 입가심으로 과일을 꼭 먹어야 한다만 복숭아랑 포도를 쟁반 가득 내오시는 통에 형과 나는 꼼짝없이 식탁 앞에 붙들려 있어야 했다. 침대를 여기 이쪽에 놓아두었구나.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형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가 내가 다락방에서 처음 간 날 그랬듯이 남의 방을 구경하는 건 누구에게나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았다. 여기서 내 방이 보이네. 형은 창틀에 바짝 붙어서 한동안 바깥을 쳐다보더니 나를 향해 빙글 고개를 돌렸다. 요즘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던 곳이 바로 내 방이었구나. 맞지? 생각지도 못한 물음에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한테 수업을 받은 이후로 어, 집중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건 사실이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밤 시간을 보낸 적도 몇 번 있었지만 말이다. 배가 조금 꺼졌으니 자리에 앉아볼까? 돌아서는 형의 눈길이 책상 앞에 걸어놓은 커다란 메모판에 머물렀다. 형은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변명하듯 말했다. 그냥 한번 걸어본 거예요. 형 방에 하버드 그림이 붙어 있길래 얼른 대학생이 되고 싶은가 보구나. 메모판에 붙여놓은 대학교 사진과 나는 대학생이다라고 쓴 문구를 보며 형이 말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제 성적으로 그런 데 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 붙여놓는 데는 돈 안 드니까. 그러다 형이 활짝 웃었다. 좋은 시작을 한 거야. 바라는 걸 안다는 건 마음이 원하는 길에 들어선 거거든. 마음이 원하는 길이요? 형은 방 한가운데 놓인 큰 상 앞에 앉았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거든.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내 지위만 봐도 엄마는 언제나 내 성적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훌쩍 오르길 바랐고 아빠는 15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얼른 승진하길 원했다. 각자 원하는 걸 알고 있지 않나요?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성적을 받거나 하는 것들 말이에요. 맞아.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소원일 거야.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 구체적인 이야기요? 돈을 번다면 얼마나 벌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좋은 성적을 받아서 뭘 하고 싶은지, 혹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하는 것들 말이야. 형의 말을 듣다 보니 조금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여태껏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큰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 이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만큼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침대 옆에 그림을 붙여놓고 나니 나는 하버드생이다 라는 말을 써넣을 때만 해도 나는 그걸 꿈이라고만 생각했어. 이룰 수는 없지만 혼자서 간직하는 비밀스러운 꿈 말이야. 조용히 웃으며 형은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종이 빛깔이 바래갈수록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조금씩 선명한 미래가 그려지더라고. 대학을 졸업 후 국제학교를 세워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겠다는 구체적인 미래가 말이야. 신기하지? 난 요즘 학교에서 교육학과 행정학 강의를 듣고 있어. 나중에 학교를 운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이야. 갑자기 형 주위에 환한 빛이 쏟아지는 듯했다. 자신의 꿈을 말하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환해 보였고 형의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다.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의 행복감이 나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았다. 아까 그게 아까 형이 말했던 마음이 원하는 길인가요? 저도 그런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묻자 형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원하는 걸 알고 있어. 다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형은 낡은 노트 속에 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러고는 거기에 쓰인 말을 소리내어 읽었다. 우린 이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는 게 두려울 뿐이지요. 인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얻고자 행동해야 합니다. 아니면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아야 합니다. 둘 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난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말이죠. 형은 수첩을 덮으며 빙그레 웃었다.
성공학 강사로 유명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이야.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는 소중한 꿈을 품고 있지만 그걸 밖으로 꺼내는 게 두려워 일부러 모른 척하는지도 몰라.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나의 꿈도 나의 꿈이 나도 모르게 불쑥 떠올랐다. 책상 옆에 걸어놓은 메모판을 흘끗 본 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전 예전부터 꼬마들이랑 노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남자한테 불가능한 꿈이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장래희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다들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건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면서요. 그 아이가 놀림받는 걸 보고 덜컥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차례가 되자 얼른 꾸며서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해버렸어요. 그게 남자답게 보일 것 같아서요. 음, 158, 138쪽, 138쪽. 칭찬은 기적을 만든다. 형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묻거나 끼어들지도 않고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랬구나. 형이 말한 건 오직 그 한마디뿐이었지만 나는 왠지 그 속에 담긴 형의 마음을 알 듯했다. 그랬구나. 어릴 적부터 품고 있었던 꿈을 어쩔 수 없이 접어야 해서 정말 속상했겠구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결코 웃지 않았을 거야. 사람의 꿈은 그게 어떤 것이든 소중하니까 말이야. 하고 이루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형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가 이야기할 때 형은 항상 그렇게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형의 눈빛은 따뜻했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유치원 선생님을 했던 남자분이 계셔서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 지금은 어린이 책을 만들고 계시는데 언젠가 고아원을 만들어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싶으시대. 또 고아원에는 하늘이 보이는 창문을 내셔서 아이들이 누우면 별을 볼 수 있게 하고 싶다고도 하셨어.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소소하게 여겼던 꿈이 사실은 작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말은 안 했지만 왠지 잃어버린 꿈을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나중에 수업이 끝나면 아동학과가 어느 대학에 있는지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형이 많이 들려왔다. 마음이 원하는 길이란 아마도 꿈을 향해 걸어가는 길일 거야.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낸 사람은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거든. 이런 말도 있잖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며 빙그레 웃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알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니? 글쎄요, 공부하는 거요? 음, 음. 넌센스 퀴즈인가 싶어 머리를 굴리는데 형이 말했다. 풀밭에 누워서 멍하게 생각하는 거였어. 에이, 웃자고 한 이야기지요? 하하, 아니야. 책에도 나오는 진짜 이야기라고.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형을 쳐다보았다. 정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어. 햇빛이 잘 드는 풀밭에 누워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달리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같은 생각을 하곤 했지. 그렇게 매일같이 빈둥거리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년이 지난 뒤 그의 머릿속에서 상대성 원리라는 이론이 태어났어. 세상을 바꿀 만큼 대단한 발견이었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성공이라는 말을 아인슈타인이 몸소 보여준 거야. 형이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 아인슈타인에 관해 읽었던 게 기억났다. 그가 상대성 원리를 처음 발표했을 때, 그 이론을 이해한 사람이 전 세계 10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이야기 말이다. 그런 대단한 발견이 겨우 풀밭에서 이루어진 거라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을까요? 아들이 멍한 모습으로 온종일 지내는데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그의 부모님은 칭찬의 힘을 아는 분들이셨어. 칭찬의 힘이요? 대답 대신 형이 물었다. 혹시 아인슈타인이 열등생이었던 건 알고 있었니? 알고 있니? 에이,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 아니야.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말을 잘 못했어. 말문이 트인 후에도 한동안 말을 더듬어서
학교 생활이 힘들었지. 초등학교 때 아인슈타인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성적표에 이런 말을 적어 보낼 때 이 아이는 어떤 일을 해도 좀처럼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라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죠? 그 글을 읽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 얘야, 성적표를 보니 너는 여느 아이들과는 다른 재능을 지닌 게 틀림없구나. 그래, 남들과 똑같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지. 넌 당장 아주 특별한 성공을 일궈낼 게다. 난 알고 있단다. 그러면서 아들이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항상 칭찬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었대. 그런 배려가 어눌했던 열등생을 천재 물리학자로 변모시킨 거지. 대단한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향이 불쑥 물었다. 혹시 스스로를 칭찬해 본 적 있니? 네. 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형을 보았다. 질문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형이 이야기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을 것 같니? 부정적인 이야기요? 혼나거나 욕하는 것 말이에요? 단점이나 잔소리도 포함해서 말이야. 글쎄요, 1,000번 정도? 아니, 1만 번이요?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들은 잔소리를 떠올리며 얼른 대답을 했다. 그러자 약 14만 번 정도야. 14만 번?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말이야.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14만 번. 놀라는 나를 보며 형이 말을 이어갔다. 성인이 되는 시점을 20살 정도로 보면 하루에 20분 가까이 부정적인 말을 듣는 셈이야.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어쩌다 듣는 칭찬의 말은 인사치레나 거짓말로 느끼는 거지. 형은 낡은 수첩을 펼쳐서 신문에서 오려낸 듯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내가 그걸 보며 물었다. 누구예요? 꽤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헬렌 켈러야. 어릴 때 모습인데 함께 있는 사람이 썰리픈 선생님이지. 아, 그렇구나. 아기 때 열병을 앓아 눈이 멀고 귀가 먹은 헬렌 켈러가 썰리번 선생님을 만나 나중에 대학 교수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는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는 건 처음이라 신기했다. 자신에 대해 칭찬하는 숙제가 있다면 몇 가지나 따질 수 있을 것 같니? 벌써 숙제 이야기를 꺼내나 싶어 나는 흘끗 시계를 보았다. 그랬더니 형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헬렌 킬러는 스스로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3,000가지나 찾아냈대. 네, 3,000가지나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위에까지 읽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음, 자, get started with 원서. 스노우 스트리트를 읽었는데 네, 여기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나오거든요. 네, 이 선생님께서는 그 선생님만 아이들이 계속 선생님한테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선생님께서는 요즘 애들이 어떤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좀 시원찮게 잘못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고민이 뭔지 알면 애들한테도 답변을 잘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음, 어, 자신의 문제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음, 근데 문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를 어떻게 만들지 만들 그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냥 술을 마시면 뭔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술집에 갔는데 누가 거기 선생님이? 네 네.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계속 마셨는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신경도 안 써주고 그러니까 그냥 어 어차피 안 될 안 뭐라고 해야 되지? 포기? 포기를 한 거죠. 응,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내일 수업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6시 반에 요란스럽게 깨워달라고 그 그쪽 카운터에다가 말하고 응. 어 그 자신이 사는 체스트넛 스트리트로 돌아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네, 특별히 느낀 점 있으실까요? 우리 원장님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문제를 만들면 애초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늘어나니까 애초에 그냥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애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좋은 방법이네요. 술을 마시면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거죠. 술 마시면 생각이 나나? 그죠.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아이들이 문제가 뭐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예진님, 자, 동감 네,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거 이어서 읽었는데, 네, 그, 어제 그 남자애가, 잘, 그, 거기 있던 진료분들에게 동선을 잘못 알려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맞는 걸 알려주냐고 하니까 그 남자애가, 그, 실제로 그 애가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다시 한 번 더 겪고 싶어서 그런 말을 꼭 했다고 하는 말에 되게 짠했고, 음, 그리고 그 진료사는 실제로 사실은 그 심리 상담사로 원래부터 그 남자애랑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요즘 그 남자애가 되게 우울해 보이고 혼자 많이 이동하는 것처럼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아 보여서 심리 상담사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계획한 것이라고 돼 있어서 음, 어, 진짜로 심리 치료사일지 꿈에도 모르는데 그에 놀랐고 그러고 끝나요. 음, 그리고 그 뒤에서 챕터 3에서 그 어떤 누나랑 그리고 그 옆집에 사는 동생이 나왔는데 그 동생이랑 누나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약국에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니까 직장을 점점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그 남자애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남자애가 어떤 그 자신이 아는 형한테 겨우겨우 부탁해서 택배 배달하는 직업을 그 알바를 구하게 됐는데 네,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마스크를 그 형이 쓰고 가서 마스크가 없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해고될 뻔했는데 한 번 봐준다고 해서 음, 마스크를 사러 갔지만 마스크를 가 떨어져서 못 사는 것까지 해봤는데 음,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 그렇죠. 이 코로나가 힘든 상황을 많이 만들었죠. 우리 마스크 사려면 막 줄 서서 사야 됐던 경우까지 있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마스크라도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서 또 다행이죠. 아이고, 그쵸. 세상이 참, 어, 포스트 코로나라 그래갖고 코로나 이후 세상이 옛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는데 다들 그렇게 못 돌아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는
오늘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챕터 5 여기 하버드 생 조석과 함께 꿈을 이루는 요리관의 수업 챕터 5 읽었는데 오늘은 보통 한 챕터를 다 읽는데 오늘 좀 한참 많이 남아서 그냥 중간에서 그만 읽었는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이 중에서 인상 깊은 게 누구나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걸 알고 있대요. 그쵸? 우리 예지님은 자기 꿈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되고 싶은 거였나요? 그거 있고 원성님은 자기 모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응. 뭐가 되고 싶은지 근데 사실은 알고 있대요. 누구나 우리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는 게 두려울 뿐이지요. 인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얻고자 행동해야 합니다. 아니면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아야 합니다. 둘 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난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라고 말이죠. 이게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되는 게 힘들까봐 말을 하면 이제 힘들까봐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나온 주인공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인공이, 자기는 남자인데 아이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 꿈을 말하는 시간에 어떤 아이가 이제 남자인데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애들이 막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간만 해도 요즘은 남자가 요리사가 되는 거 뭐 유능한 실제 요리사들이 남자 셰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거 보고 애들이 크득크득하고 웃은 거야. 그러니까 요리사는 여자가 하는 거지 무슨 남자가 하는 요리사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쏙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그냥 소방관 되고 싶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형이 들려주니까 맞아. 그리고 남자인데도 아동학을 전공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훌륭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자기가 꿈을 되찾은 것 같이 마음이 기뻐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칭찬은 기적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인슈타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4살 때까지 말을 못한 약간은 행동 발달이 있는 거죠. 보통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만 1살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서 2~3살 되면 말을 엄청 잘하는데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도 말을 어눌하게 잘 못하고 그렇게 발달이 느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는 뭐를 해도 잘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써서 뭐 메모를 보냈다고 해요. 이렇게 나쁜 선생님이 어디 있을까? 나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어눌하고 잘 못했으면 그런 메모를 했을까?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어머니가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 내가 네 성적표를 보니까 너는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으면 성공할 수 없지. 넌 아마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만, 조그만 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엄청 칭찬해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나중에는 이렇게 훌륭한 천재 물리학자로 변신됐다. 그 얘기하면서 이제 보통 사람이 자라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통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보다 못한다고 야단 맞거나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게 하루에 20번 정도씩이나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가정에 자라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나고 나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칭찬을 받으면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칭찬하는 말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하는 건 칭찬을 안 하고 못하는 것만 지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니까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더 훌륭한 사람이죠. 사실은 설리번 선생님이 더 훌륭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굉장히 거칠었다고 해요. 헬렌 켈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귀가 먹었으면 덜한데 잘 보고 듣고 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그렇게 이제 시력과 청력이 다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경우에 더 난폭하고 굉장히 다루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유명한 대학 교수까지 되게 만들었으니까 설리반 선생님 더 훌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리반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칭찬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칭찬을 해줘야 될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헬렌 켈러는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3,000가지나 찾아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번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진님 한번 네. 해볼까요? 어떤 점이 어, 훌륭한가요? 자신은? 저요? 네. 어,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자기를 자기 엄청 훌륭한 학생이고 모범생으로 유명하죠. 주변에서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훌륭한 점을 말 못하는 거 칭찬 자기 칭찬을 못하는 거 3,000가지 찾아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도 한 10가지 정도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원성님 어때요? 훌륭한 점 자기 칭찬을 한번 해보죠. 저도 잘, 자기를 모르는데 원석이 지금 잘하는 거 타자 엄청 잘 치잖아요. 영어 타자. 그래서 배틀하면 아이들하고 차이점 뭐 한 10배 이상 차이 났었죠, 처음에는. 아니요? 그때 응? 10배 아니요? 이상 차이 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 한 5배 정도 차이 나나? 근데 내 기억에 옛날에 제가 원장님한테 아르바이트 클래스 카드인가 뭐 만드는 거 부탁했는데 어, 타자가 너무 느려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랬던 적이 있는 거 생각나요? 아, 그건 진짜 솔직히 타작이 처음 써본 타작이었는데 어, 어. 안 그, 써지는 거예요, 잘. 그쵸. 그리고 어, 그쪽 클래스 카드가 좀 이상해가지고 어, 해석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어, 명사라고만 뜨고 뒤에는 어, 뜻이 안 나오고 그래요, 계속.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그 AI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를 이미 인터넷에서 쳐놔 있는 것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건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올려놓은 곳에서 정보를 끌어오니까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만나는 학원생들이 한 50명 넘고 6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숙제 제가 그랬잖아요. 녹음 숙제를 내줬을 때 이거를 그냥 한 번 와 해보고 그냥 한 번 해보고 끝내보는 사람 많고 뭐 2번 해보고 끝내고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게 성실성이거든요. 어떤 것을 시작했을 때 꾸준하게 물론 그게 내 혼자 안 되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면 그건 또 부모님의 칭찬할 점이죠. 부모님이 꾸준하게 그걸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아이들이 다 영어를 잘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어제도 우리 서기로 선생님이 장학금 계산하는데 프로그램을 누구나한테 다 주잖아요. NTL을. 그러면 NTA 60명 중에서 그거 잘하는 사람 몇 명이겠어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꾸준하게 한다는 점이 그 성공한 그 비결로 그걸 영어로는 그릿이라고 하거든요. GRIT인가? 그래서 그릿이라고 하는데 끈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천재성보다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그릿이에요.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했죠. 토끼처럼 한 번에 다 매달릴 수 있지만 중간에 가서 그냥 자고 쉬고 이렇게 하는데 거북이 느려도 쉬지 않고 꾸준히 그때 경기에서 이겼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반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성공하는 그런 제일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꾸준함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이 있죠. 있고 장점 많죠.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은 어제 수업 끝나고 10시쯤인데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제 한 12시까지 정리하고 막 그러고서는 이제 자러 가는데 어제는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다 놓고 잤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얼람을 3시 한 45분부터 울려가지고 이제 4시쯤 일어나서 막 새벽에 일하는 걸 좋아하고 일하면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많이 자면 화를 내요. 또 이렇게 많이 자버려서 할 일 많은데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이 책 읽고 나서부터는 잠 많이 자도 화 안 내고 잘 잤다 뭐 건강이 막 좋아지겠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오늘도 늦게 한 1분인가 늦게 열었죠. 그래서 칭찬해주자. 그래서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요즘 이런 사람 뭐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잠도 이 정도 자면 잘하는 거지. 뭐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러고 오늘은 또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오늘은 수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그 조우성님하고 이렇게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 선생님이 되고 싶고 나중에는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다 했는데 그 꿈이 막연했었는데 이제 조우성님 책 읽고 나면서부터 이제 국제학교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구체적인 꿈이 생겨서 이제 학원 경영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저도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제 조우성님은 그 무슨 공부했죠? 행정학이랑 또 아동학인가? 뭐 그쪽을 공부했던 것 같은데, 아동학 아니었나? 심리학이요, 심리학. 그래서 저도 심리학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많아서 계속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제 심리학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이제 계속 찾아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즐겁게 같이 독서했고요.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have a wonderful 감사합니다. day. 우리 감사합니다. 원석은 이따 만나요. 네. 네.